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설 연휴는 잘들 보내셨나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야 할 이 명절에 전남 여수시에서는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로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하루가 훌쩍 지나서야 현장을 찾으신 책임부처 해수부 장관님께서 하소연하는 주민들 앞에서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맡으신 그 냄새만 그저 끔찍하게 느껴지시고 며칠 동안 내내 맡으면서 행여 생업이 다 망가질까 애간장 끓는 이 주민들 마음은 좀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던 모양인데요. 뭐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느끼도록 해드려야죠. 윤진숙 장관님께 음악 하나 듣고 와서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요. 지아의 노래 나 이런 여자예요.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주세요. 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야 할 명절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 여수시 신덕마을 인근에서 싱가포르 선적 16만 톤급 유조선이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 여수시 낙포동 원유부두로 입항하다가 송유관과 충돌하면서 원유 해수부 주장에서는 10kg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바다에 유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찔했던 그 태안 사고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정말 국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의 이 많은 봉사자들이 직접 태안으로 가서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요. 수년이 걸렸죠, 수년이.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이게 좀 잔여물이 남아있는 곳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뭐 수년이 이미 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찾았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계시던 생업을 하고 계시던 마을에서 그런 주민분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었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무려 설날 연휴에 그것도 이런 참 악몽 같은 일을 겪으신 여수시 신덕마을 주민들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설날 연휴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도 못하시고 황급히 나와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하셨다고요. 또 이런 때 터지면 당장에 물론 이제 뭐 남아있는 인력들이 있긴 하지만 당직 근무 개념으로 이제 있고 보통 다들 이제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큰 일이 터지고 이런 것 아닌 지역에서는 다들 이제 또 특히나 뭐 AI면 이런 데 또 이제 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력들이 비상대기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또 급히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일단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날에 70% 이상 기름 제거 작업을 마쳤다라고 해서 뭐 뉴스를 그냥 방 안에서 지켜보던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네. 뭐 그때 예전에 태안 사고보다는 그래도 좀 이게 덜하나 보다. 그래도 빨리 뭐 작업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런 사고가 터지면 가장 큰 이제 책임 주무부처가 바로 해양수산부잖아요. 그죠? 우리 해양 전문가라고 해서 장관 되신 윤진숙 장관님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로 청문회를 뜨겁게 달궈줬던 바로 그분 윤진숙 장관님. 이분이 신덕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급하게. 그런데 웃긴 건요. 1월 31일 오전 10시에 사고가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급하게 가셨는데 그 다음 날인 2월 1일 12시에 이건 24시간도 훌쩍 26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아니 어디 계셨나? 명절 때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가셨나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여수시에 가는 것도
아니, 물론 이제 지방에 간다면 뭐 몇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다른 일에 다 제쳐두고, 그 어떤 일보다 해양 전문가시잖아요. 그 어떤 때보다 해양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때이고, 해양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필요할 때이고, 그리고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중에서도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관이잖아요. 주무부처의 장관. 그렇다면 그 어떤 일을 다 팽개치고서라도 가장 먼저 달려와서 주민들의 이제 고충을 듣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접 현장에서 지시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냉철하게. 그죠? 근데 무려 26시간 만에 도착을 하셔서 거기다 대고 황당한 이야기, 황당한 태도를 보여서 주민들을 더욱더 복장 터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마을을 이제 방문하시니까 주민분들이 막 이렇게 달려와서 항의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소연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방문하신 다음에 몰려든 주민들 앞에서 당연히 이제 유조선 기름이 이렇게 막 덮고 이랬으니까 냄새가 고약했겠죠. 기름 냄새가. 주민들 앞에서 냄새 난다고 코를 이렇게 막고 찡그리면서 막 코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사진 찍혀서 보도를 탔는데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아니 지금 그 냄새 나는 게 문제냐? 당장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러면 이제 거센 항의를 받게 됐다고 하고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아니 하루 늦게 온 것도 이제 황당한데 거기다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있고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마을 주민들께서 이제 뭐 분노를 표하니까 어떻게 이제 이럴 수 있냐. 뭐 지금 당장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늦게 우리는 다 이렇게 기름 작업, 제거 작업하느라 온 주민들이 다 총동원돼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늦게 올 수 있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 아니 지금 당장에 해안에 기름이 유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 설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당장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막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루 꼬박 지나서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표했겠죠. 당연히 더 화가 나셔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당황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이게 1차 방제가 마무리됐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 마무리됐다라고 보고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현장을 방문을 한 거라서 이제 뭐 위에서는 70% 이상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심각하지 않으니까 좀 늦게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했는데 현장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니까 위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수부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위로? 위로인지 뭐 염장을 드리려고 일부러 더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죠. 네. 근데 일단은 이런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도 이 보고 라인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죠? 당장에 지금 해수부 윤진숙 장관이 올 시점에도 해경전, 관공선 등 선박 70척이 동원돼서 해상 응급 방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고요. 여수시청, 항만청 직원 200여 명이 여수 남해안 일대 해안가 부착유 이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건 그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아주 아수라장이었겠죠. 기름이 전부 도배가 됐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뭐 아니면 그런 보고가 들어가서 몰랐다 손 쳐요. 그럼 그 보고 체계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꾸짖고 어떻게 보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이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식 반응이잖아요. 이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주민들 앞에 하고 있다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죠? 그리고 지금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말 70%가 완료됐냐? 된 게 맞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려해상공원, 광양만까지 기름띠가 다 퍼지고 주변 양식장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70% 이상 방제가 됐다? 이게 제대로 된 보고인가? 이거에도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 누구보다도 일반 국민들이야 70% 됐나 보다 50% 됐나 보다 대충 다 되겠지 라고 할 수 있어도 이 문제에서 가장 일선에서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주무부처 장관인 윤진수 장관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여기 이것저것 찾아보다가요. IM 피터님 블로그에 보니까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에 2007년이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현장으로 직접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또 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장 상황 보고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해양경찰청장이 날씨가 어떻네, 비용이 많이 드네 이런 얘기를 막 계속하면서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막 이제 분노를 폭발하시면서 펜스가 시원찮으면 2벌 치고 3벌 치고 4벌 치고 어떤 펜스가 좋은지 알아보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빌려오든 사오든 불가항력이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총동원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장관이면 정부라면 일반 국민들이야 잘하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 정부를 믿고 맡긴다고 하면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기름 한 방울이라도 흘러가지 않도록 더 퍼지지 않도록 펜스를 2-3겹을 치고 안 되면 10겹이라도 100겹이라도 쳐야죠. 비용에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막는 것이 그게 정부고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강바닥에 돈 쳐박으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참 이런 분이 장관 하시겠다고 나온 것부터도 참 문제고요. 이런 분이 해양 전문가라고 나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하는데도 장관을 또 시켜준 이 정부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네. 이걸 믿고 맡겨야 할 이 주민분들께서 참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